일단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지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는 오르면 이제 투자자는 다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속도감보다 빨랐을 때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제 그런 시기다. 그런데 이제 마침 5월하고 또 맞물려 있어서 전통적으로 5월에는 좀 정리하자. 뭐 이런 이제 그 경험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거는 상승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메인 스트림의 화두는 AI예요. 그러니까 AI가 없었다면 이런 상승이 없었죠. 뭐 정부가 아무리 뭐 밸류업 정책을 쓰고 해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가게끔 하고 그 시주가 올라가게끔 하는 가장 큰 에비던스인 실적을 뒷받침해 준 게 바로 AI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의 최고의 회사 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의 호황이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고 그 AI라는 게 처음에 그냥 잘 몰랐을 때는 엔비디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AI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섹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최근에는 또 GPU, CPU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는 뉴욕 시장에 광통신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렉트리시티까지 따지고 보면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구성돼 있는데 특히 한국 증시가 빨리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섹터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뜯어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가 그거를 독식을 하고 있다시피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 오르면 그것도 이상하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와갖고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한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도 5천 보낸다. 그 사람들이 다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5천은 어떻게 가? 그런데 지금 5천은 옛 이야기가 벌써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이런 AI는 구체적인 그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도 영향을 별로 안 받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앞으로 길게 나가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노이즈지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AI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개념이 이제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종전이 된다면 더 좋다.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자꾸 종전 쪽으로 가니까 유가도 좀 진정되고 이런 모든 게 한꺼번에 이제 된 건데 다만 한 가지 걱정할 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100km가 넘는 그런 열차 안에 있을 때 속도가 못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100km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거가 나타나기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았다가 요즘에는 좀 사는 기조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수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지. 뭐 이제 직접 투자도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국 개미가 직접 살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에서 외국인.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시장의 결이 달라져요. 그동안 우리끼리 했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패턴도 달라지고 의사 결정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한 앞으로 시장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왜 사냐 외국 사람들이 싸 보이니까 삼성전자가 뉴욕 증시에 있었으면 얼마야? 거기에 비하면 되게 싸잖아. 아직도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늘 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약간 추세를 추정하는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추세를 추정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펀더멘탈을 깔고 그럼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 가자. 네네. 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그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뭐 패시브 자금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쉽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4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파생하고 연계돼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매수가 단순 매수냐 우리가 그냥 매수하는 것처럼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익, 비차익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이게 바뀌고 있네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좀 복잡해진 거죠. 네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무지 올랐다가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뉴욕 시장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개인 투자가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판대는 게 옛날 같으면 이거 던지고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스마트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면 수익 실현을 거침없이 해요. 그리고 다시 이게 내가 재진입해야 되는 구간이다 하면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본 자유화된 지는 한참 오래됐지만 그런 투자가 최근에 와서 확대되고 우리나라 관련 법규도 개정되고 밸류업을 자꾸 시키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시장은 그 글로벌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매매 방법 네네. 그리고 매매 결정 이걸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도 팔고 외국이나 기관이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보다 되게 잘하신다. 맞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잘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리 시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 예전에는 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가는 사실 주체로 인정받기가 좀 뭐였잖아요. 네, 쫓아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개인이 많이 매수하면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네,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흔들리면 개인 투자가들이 쫙 들어와서 그거 사는 거 보면 그럼 이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네. 어쨌든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무조건 산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매매 패턴이 바뀌는 부분들을 네. 잘 읽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좀 지켜보는 구간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어떻게 이제 매매가 바뀌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의 변화 이런 거는 이제 감지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참여되는 게 다양화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야죠. 그렇죠. 혼자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바뀌는 방향이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그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실 분들은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높으실 분들일 것 같은데 요즘에 중소형주가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못 갔고 최근까지도 지수가 좀 부진한데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를 따라서 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코스피 장세라고 봐야 될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왜 정부가 5천 간다는 거 5천이 빨리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코스닥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3천 스탁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8일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코스닥은 지수를 올리는 게 아니다. 코스닥의 활성화는 지수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코스닥은 정리하는 거다. 정리가 먼저다. 네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코스닥도 활성화가 된다니까 그럼 3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게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심하게 그때 1,000 기업 이상 없애야 된다.
절반을 거의.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코스닥이 갈 수가 없다. 무슨 사고만 터지면 맨날 코스닥이고 뭐 하면 맨날 코스닥에 뭐 이렇게 해서 또 경영자가 또 그렇죠. 위법으로 또 뭐 붙들려가고 맨날 이거의 반복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 살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외국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니 이익을 저렇게 많이 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낫지. 네네. 아니 코스닥에 와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의 코스닥에 어떤 기업을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이게 편차가 나는 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다행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천 보낸다 뭐 하고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증시 관련 그 정책 법 이런 거 개정하고 막 하는데 그게 먹혔어요. 네. 그 먹혔던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닥에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징을 보면 2차 전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최근에 ESS 때문에 이제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돌파구는 될 수도 있지만 과거 몇 년 전에 우리가 거의 2차 전지 환상 속을 헤맬 때처럼 모든 사람이 전기차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지금 아니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은 벗어났지만 이제 ESS에 대한 기대는 걸지만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보세요. 2차 전지 가지고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네네. 올라와요. 그럼 그거 팔아서 반도체 사야지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는 내가 이 손해 정도는 내가 인정해. 그럼 지금 팔고 절로 가자라는 게 있을 거고 네네.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 선에서 내가 끊어.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강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바이오는 똑같은 뭐 비만 관련이다. 똑같은 회사가 10개가 막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도 5분 먼저 딱 하나가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뭐냐면 제조업하고 조금 달라요. 네, 승자 독식 같은. 예. 그러니까 거죠. 그런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테마주 움직임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바이오 섹터는. 근데 지금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섹터들이 그런 섹터들이 딱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스피처럼 바로 치고 나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그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렇게 그래프 자주 보시잖아요. 기술적으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뭐 오늘 조금 조정받는다 그래도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상승 위에서 횡보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끌어올려서 몇 개가 하다가 또 지치고 이러는 형태니까 네. 이 부분에서 조금 횡보가 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씀들을 보면 아직은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부실 기업이 속아지는 과정과 약간의 좀 건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되니까 지금 당장은 대형주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